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방향성을 그대로 맞춰서 흘러가자 라는 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테더의 시가총액 추이도 좀 완만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USDC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USDC의 성장 동력은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것 대비보다 시가총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더디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밀어주고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다. 오히려 테더가 좀 더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밀히 또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도미넌스가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라는과 동시에 오히려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에서 2% 1.5%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역으로 오히려 나머지 도미넌스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더의 도미넌스 추이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없이 내려가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더는 다시 한번 이제 트렌드 기반에 좀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정리를 좀 몇 가지를 해 봤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개별적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솔라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는 SBE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막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솔라나 부분도 보여집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여기에서 주력으로 알트코인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거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얼마나 네트워크 안정성을 좀 잘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더의 수익 구조가 얼마만큼 개선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자꾸 거부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이제 디파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디파이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 라마에서도 이제 전체 시장이 좀 늘어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 이제 디파이 라마 시장 추이에서는 전체 파이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부분으로만 또 따로 빼가지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저 기업들의 이제 장단점도 한 번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 아무래도 이제 저런 기업들에 따른 추이에서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S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루미인이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톡 옵션도 받은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당 있는 CEO도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어떠한 로드맵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에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을 어떻게 잘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건 하반기 부분, 아직 나오지 않았던 그런 회사들은 하반기 부분에 좀 나와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CS가 이더리움 추가 매수 부분에도 한 번 더 긁어주었던 점이 이더의 또 방향성에 좀 힘을 실어 주었다.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약간은 좀 힘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알트코인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역행을 하지 말고 거기에 똑같이 승차를 해서 비슷한 포지션으로 좀 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거를 정리해 둔 게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위험도는 높아지겠지만 이제 내가 레버리지를 내 대신 써주는 기업들이 좀 더 가계 부분을 잘 만지작거려 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문제점 없이 최대한 레버리지를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제 2배 이상 정도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더를 좋아하는데 이더 굳이 1배짜리를 들고 갈 필요성은 없고요. 이제 대부분 이런 기업들을 이제 더 모아가지고 더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주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이제 다음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머지 쪽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도 몇 가지는 좀 살아남고 또 몇 가지는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나머지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좀 움직임이 뭐 보이지는 않지만 나머지 쪽도 뭐 SB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샤프링크가 추가적으로 디파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어떻게 챙겼냐, 이도로 그대로 좀 더 늘렸다 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보았을 때는 이제 이 중에서도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더 올라갈 놈 올라갈 것인데 내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더 많이 밀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 부분의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개별 기업 부분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을 밀어줄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나는 그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거래소 기반에 있는 거를 몇 개를 좀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 채굴회사들에 따른 추이는 이제 비트코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향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도 좀 괜찮은 애들은 괜찮긴 하지만 수익성 대비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재원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별로 좋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시즌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도 먹을 포인트는 몇 번씩은 좀 생기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거 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배당 기반 또는 레버리지 ETF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ETF는 지금 막 계속 상장될 때마다 이제 추가를 계속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로 이제 배당을 주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당을 받으면서 레버리지를 쓸 거고 좀 더 안정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코인 부분의 파생 상품에 ETF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개별 기업 대비가 한 4배 정도,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냥 정확하게 2배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ETF로만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성에 따른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여기 현금 흐름은 무엇으로 하나를 더 돌려서 커버를 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커버를 칠 거냐, 근로소득 안에서 일정 10% 정도나 15% 부분을 계속 불입을하면서 커버를 칠 거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커버를 칠 거냐는 여러분들에 따른 선택적 사항이 좀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더리움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좋은 방향성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7월달 부분도 좀 천천히 비트코인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머지 이제 솔라나가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흘러가고 있는 물에 똑같이 흘러가듯이 가야 먹을 포인트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어땠습니까? 트렌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좋았을까요? 지난 17년도 때 ICO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힘이 좋았던 위주로 돈이 몰렸고, 지난 21년도 때도 여전히 순환매 패턴과 트렌드 기반에 있는 패턴을 아주 빠르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민코인 부분하고 솔라나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역시 이 코인판 부분은 이제 기업의 주식화가 되어져 있는 개별 티커 쪽으로 보았을 때도 거의 유사한 형태에 있는 테마직군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승차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방이 덜 깨지면서 상승만 바라본다, 이런 사람은 제 구독자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면 위를 10배로 보면 아래도 10배가 되는 거지, 나는 여기가 싫어요 해놓고 막아놓고 위를 20배로 열어놓고 아래를 뭐 5배로 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상품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해도 거의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버퍼 ETF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버퍼 ETF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한데, 하방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못해도 마이너스 15%를 지정해 놓으면 이 지정 부분으로 인해서 최대 위로는 10%까지밖에 성장을 못하는 형태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내가 아래에서 샀었을 때 최대 25%죠.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최대 25%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보다 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항상 그런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험 같은 거 몇 가지를 좀 들어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 그 높더라도 어떻게 내가 잘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이더리움에 계속 자금 유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